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암 때문에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암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노화 연구 리뷰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와 또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 정보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타민 D를 섭취하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만약에 결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일단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과 인이 충분히 뼈에 이제 축적되지를 못해서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 감소증. 예, 두 번째는 골 감소가 되면 또 골다공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감염에 쉽게 이제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염 질환,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감기라든지 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질병들이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고령인 경우에는 비타민 D 복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연어가 이 비타민 D가 아주 많은 음식에 예, 비타민 D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먹는 굴입니다. 이 굴은 특히 이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요, 칼슘이나 철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이 칼슘과 철분을 가지고 뼈로 들어가서 예, 골 감소증 또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에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의 좋은 조합입니다. 우유 하면 우리가 칼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우유, 이러한 것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비타민 D가 우유에 풍부한 칼슘을 가지고 내 몸에 이제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유의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어와 굴 그리고 계란 노른자와 우유까지 비타민 D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 저와 남편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올해 60세고요. 네. 키는 170, 네. 몸무게는 75kg 정도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남편이요. 예, 아주 아기 때 천식을 앓았대요. 네, 네, 근데 그 질환이 젊을 때는 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도라지 청이나 오미자 추출 이런 거
계속 장복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한약도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별 차도가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천식은 좀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늘 평상시에 이렇게 장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천식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네. 예, 조금만 움직이면 벌써 숨이 헐떡거리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산책도 전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천식 환자한테 운동이 과연 좋은 건지 네. 그냥 안정감 있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제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예.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셨습니까? 네, 네. 여러 번. 예, 병원에서 약도 병명이 먹어보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천식이죠. 예, 그냥 천식이라고만 했어요. 기관지 천식 뭐 이렇게 병명이 따로 뭐 더 붙어 있는 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남편분이 그럼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현재 성인병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네. 특별히 복용하는 약은 없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예. 당뇨도 없고요. 잠잘 때, 예, 네. 잠잘 때 코 고는 증상 있습니까? 본인이 좀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코를 고는데 네.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약간 예. 네, 코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그 코에 삽입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병원에서 네네. 주신 거. 예. 네네. 그거를 가끔 쓸 때가 있어요. 네. 남편 현재 몸무게가 75kg인데 지금 그 천식이 조금 아까 좀 뭐 이렇게 산책 정도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이렇게 숨이 좀 찬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게 증상이 좀 심해진 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3, 4년? 네. 근데 그전에는 걷는 거 정도에서까지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걸을 때도 그러니까 아예 안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동네 산책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조금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지금 그 처방받은 건 그러면 이제 코에 삽입하는 그 네. 기구만 이제 처방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약도 먹었는데 예. 그런 약을 장복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저는 이제 음식으로 네. 그거 도라지도 계속 달여서 이렇게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 청, 네 그런 네. 것도 계속 물에 타서 예. 음료처럼 마시게 하고 오미자도 끓여서 예. 계속 마시게 하고 이렇게 그 정도만 해봤어요. 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천식이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병원에서 네. 진찰받을 때 뭐 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신 거죠? 네, 폐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네네. 있고, 예, 담배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지금 네. 몸무게가 75kg인데 3, 4년 전부터 조금 심해졌으면 3, 4년 전보다 체중은 어떻습니까?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는데 네. 이제 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그게 체중은 비슷한데 이제 배가 조금 나온 것 같다 이거죠? 네, 예. 체중은 글쎄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몸무게는 조금 늘었어요. 한 네. 71, 2 정도 나가다가 지금은 한 75까지. 예, 그러면 한 3, 4년 전보다 한 3, 4kg 좀 늘은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남편분이 혹시 술도 못 하십니까? 네, 술도 못 먹어요. 예, 한 잔만 해도 빨개지시는 거죠? 네, 네. 받지를 않아요. 예, 예. 한 잔 마시면 막 숨을 헐떡거려가지고 네네. 본인이 아예 안 먹어요. 예, 남편분 피부가 고우신가요? 그런 편이에요. 예. 남편이 조금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럴 텐데요. 맞아요. 예. 이 경우는 지금 이제 한 3, 4년부터 심해졌으면
이제 알러지 네. 반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분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요 근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마음이 불편한 거 뭐가 있나요? 아, 그러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그 본인의 속마음까지 제가 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가정 내에서는 그전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 남자분들 중에 체질이 두 가지 이제 체질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네. 아주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남편분이 이제 밖에 나오면 어느 정도 뭐가 있으면 이제 아내분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네. 웬만한 것은 거의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 남편은 후자예요. 예, 예. 남편분 목에서 장기침 조금씩 합니까? 이제 자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는 거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거요. 예, 예. 예, 예. 항상 그 소리는 잘 내요. 이렇게 예. 헛기침처럼 예, 그러니까 그 헛기침,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이.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알러지 반응이고 남성분, 지금 남편분은 그러니까 이제 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분인데 남편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네.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냥 그런 네. 거 그냥 뭐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뭐 가정을 꾸려가고 또 아내분도 살림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누군가 불편한 것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네, 그렇죠. 지금 남편분이 말을 안 하는데 목에 헛기침이 조금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많을 때는 뭔가 남편분이 장기침 하는 게 요즘 요 근래는 조금 자주 하는 것 같네. 이러면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이게 심해지면 뭐 가슴에 한 번씩 콕 쑤신다든지 가슴이 답답한다든지 한숨은 네. 잘 안 쉬세요? 한숨은 잘 안 쉬는데 네.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가끔 해요. 네. 남편분 화장실 혹시 대변은 잘 보는가 해서요.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보면. 예, 소화는요? 소화도 잘하고 음식도 별로 가리지는 않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채식 위주로 식단은 제가 항상 조심을 하거든요. 네. 남편분 네. 좋아하는 음식이 얼큰한 거, 칼칼한 거,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남편분은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지금 남편분이 60이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남편분하고 뭐 이렇게 뭐 먹는 것도 반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반대고 여러 가지가 반대인 걸 아시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지금 남편분은 남성이지만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아주 일처리가 꼼꼼하고 아주 완벽한 체질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면 스트레스가 좀 적겠죠. 예, 그런데 네. 남편분처럼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있는 것,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예,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야 일 처리가 완벽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3, 4년부터 심해졌으면 아마 이때부터 아내분이 볼 때 조금 더 심해졌으면 한 5, 6년, 7, 8년 전부터 뭔가 스트레스가 그냥 이제 그게 일하는 중에도 느껴질 수가 있고 알게 모르게 뭐 자신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보면 또 사회생활 어떤 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목에서 음음거리거나 이렇게 천식, 특히 이제 천식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천식이라고만 했고 병원에서 폐 사진을, 폐 검진을 했는데 폐는 이상이 없고 기관지에만 천식이 오는 경우들이 알러지 반응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몸이 그야말로 허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남편분처럼 예민하고 섬세하고
꼼꼼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아, 그래서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남편분은 안에서 울체가 되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별로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안 하고. 그중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하나 좋아하는 건 고추장에, 예, 요즘으로 말하면 열무김치에 그냥 밥맛 없을 때 매콤하게 먹으면 맛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폐 쪽이 나쁘다고 하면 매운 걸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분은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고 먹는 건 그나마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예, 아, 그래서 네. 남편분이 목에서 잔기침을 많이 할 때는 그때는 약간 반찬을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하고 칼칼한 쪽으로 해주시는 게 남편 천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네네. 그 아, 다음에, 무조건 못 먹게 할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지금 아, 남편분이 네. 아내분한테 원하는 건 그거 한 가지 아닌가요? 예, 아, 다른 것도 있겠는데 그 중에 네. 그거 조금 약간 얼큰하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뭐 계속 먹으면 문제인데 이렇게 간혹 먹는 것은 남편분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아, 네. 잘 네,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운동은 조금씩 네.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조금 밖에 나가서 걸어야 된다 이러면 불편할 수 있으면 그냥 실내에서라도 조금 왔다 네. 갔다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네.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운동을 아예 하는 게 좋겠군요. 예, 남편분은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남편분한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아, 네, 선생님, 예, 네, 불러주세요. 반하 네. 강제. 반? 예, 반하 강제. 아, 네. 예, 네. 반하 강제. 예, 적으셨어요? 네. 네, 그게 8g. 8g. 네, 그 다음에 적봉령하고 소엽이 적봉령, 예, 소엽. 예, 5g. 네. 아, 네. 그 네. 다음에 원지 강초 원기 감초요? 아니 원지 네. 원지 예, 그 다음에 감초 네. 그 다음에 석창포 석창포. 예, 여기까지 4g이요. 아, 네.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네. 예, 2개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추 1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2000cc 넣으시고요. 2000cc. 네. 네. 그 다음에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그걸 그 남편분이 좀 시원한 거 좋아하면 그 네. 이렇게 식혀서 실온 정도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공복에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시면 한 잔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아, 해서 예, 2개월 복용하시고 일단은 네. 그 천식이 먼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목에 네. 그 잔기침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잔기침의 횟수가 좀 줄어들면 약효가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남편하고 똑같이 60세고요. 네. 키는 155cm에다가 네. 48kg. 예. 네. 저는 그다지 이렇게 뭐 성인병을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저가 이제 갱년기,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갱년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갱년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불면증하고 우울증 증세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써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 수면제 때문에 네.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수면제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만 먹는 걸로 횟수를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한 2, 3시까지 잠이 안 올 때만 제가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 선생님은 아예 꼴딱 세워서 그 다음날 피곤한 거보다 그래도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게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항상 좀 염려스럽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그냥 한 달에 한 2, 3번 요 정도 먹는 횟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새벽 한 2, 3시까지 잠이 안 올 때 네. 이제 이때만 제가 지금은 그 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마저 끊고 싶죠. 네. 그래서 불면증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어요. 네. 예, 늦은 시간에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자제하고 텔레비전 불빛이나 휴대폰 보는 것도 자제하고 네. 네, 따뜻한 우유도 뭐 밤에 한 반 컵 정도 마셔보고 네. 계속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지키고 있는데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예.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네.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네. 지금 한 달에 2-3번 정도면 본인이 네. 의지력으로 잘 견디는 건데요. 지금 네. 현재 이 불면증도 지금 갱년기 증상이 오고 나서 오신 거죠? 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갱년기 증상이 그 열이 올라오면서 땀도 좀 납니까? 저는 그런 증세는 없었어요. 아, 그 증상은 없고 갱년기 증상이 뭐 나타나는 게 지금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도입니까? 네. 네. 현재 그 복용하는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예. 현재 뭐 또 다른 일 하십니까? 살림만 하십니까? 아, 제가 자영업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예.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만 이렇게 네. 할애를 하면 되는 일이어서 어렵진 않아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소음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혹시 네. 그 선풍기나 에어컨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예. 남편분은 선풍기 에어컨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해요. 네. 지금 네. 본인은 이제 대부분 제가 그걸 이제 유추하는 것은 이제 그 남편분은 열이 많은 체질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네. 대부분 이제 아내분은 반대로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 증상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게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낮에 햇빛을 조금 더 자주 쐬세요. 네. 예, 그래서 네. 햇빛을 자주 쐬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지금 추위를 좀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요. 생선이나 그 육류, 단백질,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섭취해 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체질에 맞게 내가 뭐 10kg 들어서 조금 한다 그러면 10kg로 조금 뭐 5분 했는데 힘들다 그러면 뭐 쉬었다가 또 5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리가 안 네. 가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불면증에 또, 그러니까 본인은 일반 갱년기 증상 있는 분들의 불면증하고 좀 달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불면증이 와도
본인의 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이제 힘들어지면 이제 이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네. 네, 황기 6g. 네. 예, 그 다음에 예, 산조인초 6g. 예, 산조인. 산조인 예, 산조인 초 6g. 6g.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뭐 아침에 먹을 필요는 없고요. 저녁 네. 때 그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매일 네. 한 잔 정도씩 해 주세요. 아, 네. 예, 그건 이제 지금 8g씩 해서 물을 네. 1800cc 넣으시고 1800. 예, 네. 그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저녁 때 한번 드시고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햇빛을 조금 더 자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자외선이 좀 걱정이 되면 양산을 쓰고 조금 더 자주 산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또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상담 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60이고요. 네, 키는 174. 네, 몸무게는 한 65kg 정도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녁에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이래 보면은 종아리 있죠? 예. 종아리가 막 뭉치 갖고 굉장히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가끔 그런 식이 이제 통증이 오는데 예.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요. 네. 예, 어느 네, 쪽 예. 다리에 오십니까? 보통 오른쪽도 그거 한데 왼쪽이 조금 약간 심하게 와요. 가끔. 네. 언제부터 오셨어요? 한두 달 됩니다. 네.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도 뭐 별 그게 없더라고요. 네. 네.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심장약 먹고 있어요. 네.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예. 심장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심장 혹시 뭐 스텐스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없고요? 예, 스탠스 하나 박았어요. 예. 이게 언제 심근경색이 오셨습니까? 한 2년 됩니다. 네. 다른 거 이제 이 스텐스 말고 다른 거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복용하는 현재 약은 뭐 이 심장약만 하나 복용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렇죠.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뭐잘 되는 편입니다. 예, 아침마다 이제 화장실은 아침마다 가니까. 네.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소변 뭐 약간 그런 대로 잘 괜찮아요. 예, 남아있는 느낌은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다리가 단단하게 뭉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 자면서 이제 근육 안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하고 산소가 공급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체력이 떨어지면 그 다리 쪽으로 이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 두 네. 번째는 그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내가 다리 쪽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내 몸에서 내가 자는 중에도 뇌에서 네. 감지를 해서 그쪽으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병원에서 어찌됐든 스텐스를 박아서 심근경색이 왔으니까 유지는 되는데 어차피 병력이 있다는 것은 심장 자체가 좀 약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요? 전보다 이제 심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60이 되면 그 오장육부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60세가 되면 이제 심장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평소에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마시는데 그 모임 가서나 조금 마시지 뭐 네. 평소 때는 잘 안 마십니다. 혹시 술을 한두 모금 해도 얼굴 빨개지는 증상 있습니까? 안 빨개져요. 아,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드셨을 때 안 빨개진다는 것은 몸에 이제 열이 아주 많은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평소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예. 에어컨 선풍기는 좀 그런 데로 가는데 에어컨을 쐬면은 굉장히 그 뭐 몸에서 별로 안 받더라고. 그래 에어컨 잘 안 씁니다. 예, 그런 식으로요. 예, 이제 아까 제가 다리가 뭉치면서 단단해지면서 이제 통증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우면 비유적으로 우리 몸이 단단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종아리가 단단해지지는 않아요. 네. 단단해지지는 않고 통증이 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뭉치면서 통증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요? 뭉친다는 것은 안에 이제 신경이 이제 압박이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봐서는 소음인 체질이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연자육, 그 다음에 원지, 예, 황기, 방기, 예, 당귀, 당기, 예, 백출, 백출,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4g입니다. 4g씩. 예, 4g씩 넣으시고 물을 2000cc 넣으세요. 2000cc. 예,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예, 100cc 나오게.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100cc. 예. 예, 오후에 5시쯤 한 잔 드세요. 예, 그 다음에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를 좀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남성의 다리의 뭉침과 또 통증에 대한 건강 상담 해드렸는데요. 자, 박사님, 종아리의 근육 뭉침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이제 근육 뭉치는 것은 일단
그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많이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또 일하면서 계속해서 서 있는다든지 첫 번째가 어찌됐던 종아리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방금 통화하셨던 분처럼 심장이 좀 약하신 분입니다. 심장이 약한 경우는 내가 살면서 스탠스가 들어가 있고 어찌되었든 심장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건강한 분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나이가 60 이상이 넘어가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결국 심장에서 펌프력이 약해지면 혈관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핀다. 기지개를 핀다는 것은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가야 됩니다. 그게 잘 안 가기 때문에 기지개를 필 때 오고 이제 그 전 단계로 이분같이 주무시는 새벽 중에 다리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는 몸이 찬 경우입니다. 손과 발이 이제 차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손보다 발이 더 차게 되면 근육의 뭉침이 심해지고 혈관도 좁아지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추우니까 근육이 뭉치면서 이 다리 뭉침 증상과 심해지면 이제 쥐나는 증상이 오는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신 연자육과 원지, 황기, 당귀, 백출, 감초는 어떤 약재들일까요?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연자육하고 이제 원지를 불러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텐스가 들어가 있고 심장약을 먹고 있어서 심장을 보호하는 데 대표적인 게 연자육과 원지입니다. 이 약을 해드렸고 지금 이분은 소음인으로 몸이 찹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하여튼간 그쪽으로 근육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피와 온기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기를 잘 가게 하는 게 황기고 피를 잘 돌려주는 게 당귀입니다. 그래서 황기와 당귀를 처방을 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백출하고 감초는 어찌되었든 영양 공급이 잘 되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소장은 동의보감,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표리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제가 쉽게 이야기할 때 그냥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남편분이 아프다, 아내분이 아프다. 그러면 다른 분이 그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 이제 소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위장을 좋게 하는 게 이제 백출. 또 감초는 비위를 좋게 하고 소장도 튼튼하게 하면서 심장을 좋게 하는 거라서 이거 이제 감초를 같이 처방을 해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저는 상담 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60대 초반이고요. 네. 158에 한 53kg 네.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걱정인 게 저희 부모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님은 그러고 3년 만에 또 뇌출혈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대 질환에 대한 걱정이 항상 많아요. 제가 지금 네네. 나이가 이제 그 부모님 연세를 또 훌쩍 넘었었거든요. 돌아가신 연세에. 네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항상 많아요. 지금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예. 좀 항상 걱정이에요. 예, 걱정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은 고혈압약만 복용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수술은 한 10년 전쯤에 좀 다쳐가지고 십자인대 파열로 네. 수술한 거 말고는 뭐 아기 낳을 때 수술한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살림만 하십니까? 또 다른 일도 하십니까? 아, 네, 두부입니다. 네. 그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때 뭐 듣기는 해도 그 순간 또 잊어먹고 제가 무슨 형이라고 말씀을 또 듣기는 했는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제가 체질 때문에 좀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네. 원래 네, 음식을 네. 드실 때 좀 얼큰하고 개운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예. 본인은 어떠세요? 그냥 평범하게 요 근래에 조금 매운 거 왜 뭐 조금 그런 거를 좀 먹어보니까 네. 좀 괜찮기는 하던데 별로 그렇게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아, 네, 술은 제가 한번 어디 모임 가서 좀 먹고 싶었는데 예. 얼굴 전체가 막 붉어져 손바닥까지도 붉어져서 예, 저 혼자 예. 다 먹은 것처럼 돼서 안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안에 내부적으로 열이 있게 되거든요. 예. 예. 평상시에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네. 네.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시고요. 네. 남아있는 느낌 없으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도 뭐 잘 먹고 그냥 잘 뭐 괜찮습니다. 불편한 거 거기 예. 없습니다. 이 혈압약 복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네. 정도. 제가 무릎 수술할 그때 병원에 가니까 예. 혈압이 높다 그래서 한 11년 차 정도 됩니다. 네. 지금 6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갱년기 증상 뭐 남아있는 증상 있습니까? 갱년기는 제가 짧게 되게 호되게 네. 한 10년 전쯤에 겪었는데 네. 뭐 오만 걱정, 세상 걱정을 제가 혼자 다 했었어요. 네. 매일 뭐 잠을 못 자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네. 네, 그랬는데 한 7개월 심하게 우울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목소리도 이 목소리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표정도 주위 사람이 알 정도로 표정이 항상 밝고 명랑하다 할 정도의 좀 밝은 성격이고 네. 긍정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요즘도 조금 얼굴이 어두워져 있다고 합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좀 예. 바뀌었어요. 아, 예, 바뀌었어요? 7개월을 심하게 앓고 제가 마음 이렇게 팍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게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한순간 예. 예, 그래 바꿔지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네. 부모님께서 심장이나 뇌 이제 출혈로 이제 네네네. 일찍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네. 본인의 경우에는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네. 혈압 관리가 잘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네. 아마 건강 관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네. 본인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좀 걱정 근심을 좀 많이 하는 체질로 보여지거든요.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심장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체질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본인한테 누가 걱정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뭐 과제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미리미리 챙기는 체질인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시고요. 완벽주의에 조금 가깝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혈압 관리가 잘 되면 그리고 다른 지병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수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걱정 근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장 쪽하고 열만 좀 조절하는 한방차 아, 예.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네네. 아, 선생님, 그러고요. 네. 제가 좀 대중에게 뭐 조금 긴장을 해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러면 예. 얼굴, 목 이런 데까지 막 붉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많이 불편할 정도로. 예. 아, 요즘 그렇게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뭐 가끔 뭐 대중에게 네네. 그런 아, 게 예. 그건 그냥 이제 본인이 조금 아까 제가 내부적으로 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 앞에 쓸 때는 누구나 다 예, 예. 대부분 긴장을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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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상부 쪽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그게 이제 상기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같이 불러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이제 길경, 질경, 예, 지각, 지각, 예, 네. 향부자, 향부자, 예, 네. 예, 그다음에 복령, 공명, 예, 네. 감초. 감초,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넣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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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예,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네. 예, 저녁 때 한 5시나 식사 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아, 일어나서 바로 먹고 식사 전에 저녁에는 먹고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저녁 식사만 조금 적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내일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네, 경우에는 예, 혹시 커피 드실 줄 아세요? 네, 커피는 뭐 네, 오후에 먹습니다. 마셔도 잠 잘 잡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은 이렇게 패턴이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입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이게 좀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그때는 네. 이제 심호흡을 예, 숨을 자꾸 네. 내쉬면 됩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이렇게 자꾸 그런 발표하는 데 있으면 자주 가서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아, 우리가 네. 계속 연습하다가 보면 이제 네, 네, 몇 번 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 얼굴 붉어지는 아, 네. 게 조금 예. 적게 빨개지잖아요. 네,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카페인 섭취가 가능하면 심장이 아주 네. 약한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렇게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열이 많으니까 육류나 네. 생선보다는 예, 야채나 과일을 조금 더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아.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네.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방차로 건강 고민 해결에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을 가진 60대 초반 여성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자의 경우 부모님이 급성 심근경색과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심뇌혈관 질환이 유전 질환인가요? 근데 사실 이제 심장 쪽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뇌출혈은 이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나 분노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심장이라고 했으면 이쪽은 이제 심장 쪽은 마음이 감정이 상해서 뭔가 속상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보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 나이보다 초과가 됐고, 예, 그 다음에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고 우리가 남 앞에 서면 얼굴이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충혈이 자주 됩니다. 그런데 혈압을 안정화시키면 이게 이제 적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0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혈압 조절만 잘 되면 예, 심장이나 뭐 뇌출혈. 예, 근데 우리가 뭐
마지막에 이제 노화가 되면서 또 올 수 있는 게 심장이나 이제 뇌출혈인데, 뇌는 혈압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압약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걱정, 근심과 심장의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길경지각, 향부자, 복령, 감초 어떤 약재일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길경하고 지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길경하고 지각은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가거나 특히 이제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걱정 근심을 하는 유형에도 추위를 타는 소음인 체질이 있고, 방금 이 여성분처럼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음인 체질에는 길경지각이 맞지가 않고, 이 여성분에는 이제 길경지각으로 상부를 안정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걱정 근심은 마음에서 유전적으로 그냥 걱정 근심이 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경우는 한의학의 이제 경전인 그 황제내경에서는 오장이 작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오장이 좀 큰 사람은 걱정 근심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단계에서 항상 남성과 여성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걱정 근심이 있어도 남성은 코 골면서 자고 여성은 잠이 잘 안 오고, 그런데 반대인 집안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냥 걱정하다가 졸리면 잘 자고, 남성분인데도 걱정 근심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장의 대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향부자와 감초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복령으로 해서 심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순환시키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재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심뇌혈관 질환, 평소 생활에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 혹시 예방 수칙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심장은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라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음과 양이 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과거를 보면 내가 좋은 일도 있었고 조금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자꾸 생각을 하면 자꾸 나빴던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몸이 힘들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감사할 일을 한 가지를, 뭔가 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10개 중에 6, 8개가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마운 일이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마워할 일이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생각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뇌출혈, 뇌질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혈성인데, 1차적으로는 고혈압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 영양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뇌혈관으로 영양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가니까 혈압을 높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이 있는 체질은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음인 체질인 경우에는 내가 영양분이 안 가서 혈액을 수축을 시켜서 영양 공급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적정량의 혈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혈압이 막 140 이상으로 150 이상 이렇게 아주 높아지면 안 되게 되겠는데, 139 이 정도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혈압에 대한 관리를, 자신이 몸에 열이 좀 많다, 그러면 130 이하로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몸이 조금 더 차갑다, 추위를 많이 탄다, 평소에 몸이 약하고 맥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혈압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가도
본인이 이제 혈압 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감사한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